안녕하세요. 문호som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그 순천자는 흥이여 역천자는 망이다.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부자는 순리를 따르고 빈자는 순리를 역행한다 라는 주제로 부자 개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 2편 잘 보셨어요? 2편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자산과 부채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행위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래서 부자들은요, 끝없이 부채를 구조조정합니다. 그런데 빈자들은요, 그냥 습관대로 씁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거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거 저희 아버지께서 진짜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부자가 되려면,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순천자,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자,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자 흥하시고, 역천자, 하늘에 역행하는 건 망이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부자는 순리를 따르고 빈자는 순리를 역행한다. 그럼 이 순리라는 건 뭐야, 이게? 예, 이게 뭐냐면 천시의 흐름입니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지금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로가 40년 전에 제3의 물결 얘기했듯이 바로 이 천시를 읽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 천시가 어떠냐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상태와 앞으로 미래에 변화될 그 천시는 어떠냐, 어떤 세상이 다가오느냐 이게. 거기에 맞춰서 당신이 변화하라 이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바로 그겁니다.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주제는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오늘 그걸 알아보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사회 때는요, 토지가 자본의 근원이었습니다. 자본의 근원이에요, 토지가. 그래서 장원급제하거나 봉건제도에 내가 성주가 다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농업혁명을 왜 했는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발 하레이가 이런 어떤 키워드를 던집니다. 누구를 위한 농업혁명이었고 누구를 위한 산업혁명이고 누구를 위한 정보화 혁명이냐 이거예요. 자, 어쨌든 유형의 자산 시대가 우리 한 몇백 년 동안 왔었죠. 바로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물질이 중심인 그래서 3M 시대였습니다. 돈을 가지고 재료를 사서 노동력을 고용해가지고 물건을 잘 만드는 제조업 중심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듯이 제3의 물결에 정보화 사회가 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입니다. 진짜 쏜살같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40년이 지나가네요. 자, 60이 돼서도 지금 이것을 만든 교환도 21년 전에 만들었던 교환 아직도 써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M 시대에서 5I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자본 시대가 왔고요. 이 무형의 자본 시대에 걸맞게끔 어떻게요? I, 인포메이션, 정보가 돈이 되고요. 지식, 인텔리전스, 지식이 돈이 되고요. 이미지, 바로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뻐지는 뷰티 산업이 엄청나게 되죠. 성형, 그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된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에 혁신적 마인드, 이 혁신의 마인드가 돈이 되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주크버그,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죠?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꿈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꿈. 이 꿈을 갖다가 어떻게 이 지식과 이 자본과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자기 분야에서 그것을 자본화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이 키워드고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사람이 중심인 사회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산업혁명에도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농경사에서 산업화사로 왔잖아. 그 다음에 이제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화 온 것뿐만 아니라 산업화사에서 정보화사로 가는데 이렇게 1차 증기기관 산업혁명 시대와 2차 내연기관 해서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20세기 때는 어떻게 3차 혁명이 한 겁니다. 이런 어떤 기기와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왔는데 더욱더 무서운 거는 이제 4차 혁명이 온다는데 이게 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AI라고 하는 게 중심인데 AI 기술이 바로 모든 상품 서비스, 물류, 유통, 전 제조, 세상을 전체를 다 바꿔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아주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고도 지식사회가 오게 되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벌써 이제 2017년 구글에서 이제 개발했다고 그러죠. 그럼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재 IBM이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10만 년 동안 계산해야 될걸요. 그냥 1분에 한 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슈퍼컴퓨터보다 자 몇백 배가 좋은 그것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서 개인들이 다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누가 그래서 우리 취지를 옮겼을까 하는 이것도 2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요거는 제가 인문학 강의 때 또 자세히 푸니까 한번 요거 보시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떻게요? 이런 시대 변화 흐름에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없어진 것을 자꾸 현재 없어진 것을 그죠? 미래에서 찾으려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4차 혁명 시대가 와버렸고요.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2023년에서 2025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보편화되면서 2035년이면 인공지능 시대가 완성이 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본격화되는 그 시기 한 2045년 정도가 되면 전체 세계 일자리가 다 없어진답니다. 50년 안에 어떻게 로봇으로 모든 일자리가 대체되는 인간이 그야말로 필요 없는 잉여인간 시대가 온다라고 지금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순천자는 흥여, 역천자는 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 4차 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역습이 되면 약 20억 개가 사라진답니다. 그죠? 이런 통계들은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회계사, 뭐 전문직, 부동산 중개인 등 할 것 없이 특히 고소득에 대한 의사, 변호사, 약사, 교사, 유치원 교사들, 변호사들 싹 다 없어진답니다.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에이트라고 하는 어떤 책을 통해서 이정 작가가 정말 아주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충격적인 어떤 책으로 제가 지금 거의 보름째 이거 붙들고 또 보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요것도 이문학 강의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따로 한번 더 보시도록 하고요.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 유발하는데도 시대 변화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도대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거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고요. 이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가축을 내 먹이와 해서 창조를 하죠. 그렇게 되듯이 또 내 인공지능도 탑재를 하고요. 실제로 내 생체에 내 이 기관들을 인간화되게 복제한 다음에 내가 몸을 갈아 끼우는 시대까지 온다고 하는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백 년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자 공상과학 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세상은 무섭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핸드폰 시대에서 지금 어떤 시대로 넘어왔어요? 포노사피엔스
바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죠? 2007년도죠.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이제 그 본격 상용화 됐던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거에 2008년이 변혁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2008년에 또 뭐가 있었죠? 미국의 금융 리만 브러스 사태 그걸 통해서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다가올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는 뭐냐? 핸드폰을 든 모든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물류와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신체 일부처럼 느껴지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에게 권력이 이동됐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소비자들이 모르면 어떻게? 소비자 선택을 제대로 못하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포노사피엔스 책도 한번 제가 또 인문학 강의에서 또 할 거니까 그건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런 때가 오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제가 주제가 뭐였죠?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변화를 거부한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오는지.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이 변화의 물결에 그래 공상과학 같은 얘기야 인공지능 시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닥은요 130년 된 기업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필름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영화 카메라도 최초로 만들었고요. 영화 필름도 모든 것들을 최초로 만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한때는 전세계 주가 5위까지 올랐던 전세계 필름 사업을 93%를 점유했던 세계 최인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75년 코닥 연구소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합니다. 그때 발표를 할 때 경영진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뭐냐 뭐 대단한 거 발견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했더니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이사진들이 그거 당장 저 없애라 그 발표 저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필름으로 먹고 사는데 필름 없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뭐하냐 이렇게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혁신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니 13년이 흘렀습니다. 소니와 어떻게요? 캐논이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갖다가 자체 개발하면서 상용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어떻게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떻게요? 바로 코닥은 2012년에 파산 성공합니다. 13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요. 파산을 한 겁니다. 변화를 거부한 자 망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도 이게 한때 전화 핸드폰 시장에 43%를 점유했던 최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8년도부터 13년간 휴대폰 점유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이 핀란드 기업이 어떻게요? 2008년도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의 그 아이폰이 개발되면서 어떻게요? 망했습니다. 자, 한때 한국을 그 뒤흔들었던 기억나시죠? 폴더폰, 그죠? 폴더폰. 신사의 품격에서도 호들갑을 떨잖아요. 이 폴더폰 샀다고 연애가 잘 된다고. 근데 이제 사라졌습니다. 레노바에 인수당했습니다. 자, 또 132년 됐던 미국의 최대 공룡백화점. 미국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어디서 사고 싶냐? 그럼 어떻게 해요? 단연 1위 바로 시어스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를 보면 시어스 백화점 봉투를 들고 이렇게 아빠가 신나게 하는 것들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전에 파산을 했습니다. 왜요? 디지털 홈쇼핑 시대, 바로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디지털 홈쇼핑,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성장하면서 바로 130년 됐던 오프라인의 공룡 시어스 백화점이 망했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시카고
그 갔을 때 시어스 백화점 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웰리스인가 뭔가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젊었을 때 워커맨 그냥 진짜 혁신적이었고요. 전축을 들고 다닌다. 야, 혁신이었죠? 그리고 있어 소니입니다. TV는 어떻게 소니입니다. 가전제품은 소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가전제품은 소니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이제 소니 제품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1등하고도 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 시대 역군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했는데 어때요? 산업 시대에 맞는 그 구조가 정부와 사회를 대응 못해가지고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화하시겠습니까? 변화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다. 저는 순리를 택하겠습니다. 네.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